바이썸입니다. 덴마크 얘네들 참 웃깁니다. 일전에 덴마크 정부가 삼양 불닭볶음면을 폐기 처분하라는 권고를 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 수준의 홍보를 공짜로 한 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디언 기자들부터 세계적인 언론 방송사들이 전부 나서서 직접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면서 덴마크에 반박하는 영상들이 나와 재차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덴마크가 이번에는 갑자기 확인해본 결과 괜찮다면서 먹어도 되니까 다시 팔라고 했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MBC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삼양이 덴마크에 승리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덴마크가 한국산 매운라면 리콜을 일부 해제하였다는 기사는 덴마크는 처음에 위험할 정도로 맵다는 이유로 삼양의 불닭볶음면 3종을 리콜했었으나 매운맛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중 2가지 제품은 다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식품관리국은 이번에 다시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리콜을 부분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들은 3배의 맛은 아직도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2가지 제품은 덴마크의 마트 선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덴마크 식품관리국 웹사이트에 가보니 공식적으로 리콜 철회 사실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리콜되었던 삼양의 3가지 제품 중 2제품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이 2가지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은 너무 높지는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이제 다시 소매 매장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애초에 그들이 불닭볶음면 중 3가지 제품을 리콜했던 이유가 황당했었죠. 불닭볶음면을 먹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14명이나 있었다는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전 세계에서 다 먹고 있는 제품을 무턱대고 리콜부터 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이쯤 되면 덴마크 국부 펀드가 삼양식품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리콜만으로도 이슈였는데 도로 철회까지 하면서 또다시 이슈를 일으키는 이런 투철한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홍보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인데요.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덴마크에서 3배 매운맛은 여전히 금지라고 해서 또 광고가 더 되겠네? 3배 매운맛은 위험하다고 덴마크에서 금지된 맛이라고 하면 더 뜨겠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판매하는 걸 멈추지 않았었어. 공개적으로 반항한 거지. 맞아, 금지되었다고 했는데도 그냥 계속 팔더라고. 덴마크 요리가 얼마나 밋밋하길래. 이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협박을 해서 철회하게 만든 거야. 모두들 잘했어. 결국 삼양에게는 이득이 된 마무리네. 아무리 돈을 들이고 노력해도 이보다 더 좋은 무료 홍보는 얻을 수 없을 거야. 아니, 제품을 테스트하기도 전에 매장에서 판매 금지부터 하는 게 정상이야? 단기적으로 제대로 홍보에 도움이 되었고 삼양은 여전히 덴마크를 시장으로 삼고 있어. 팔도라는 브랜드도 순항 중이야. 그런데 지난 덴마크의 첫 리콜 이후에 흥미로운 반응들이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그건 외국에서 한국 라면은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며 자기들만의 레시피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라면 레시피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라면 끓이는 법은 실제로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고 온갖 레시피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덴마크가 못 먹는다면 우리가 먹지 뭐 라는 반응을 보인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요즘 한식이 거의 점령하고 있다시피 한 국가, 앞으로 세계 최대의 식품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 인도였습니다. 인도 요리 매체 슬러프는 한국 라면 열풍에 덴마크 소식으로 시끄러운데 그럼 인도인들은 이 매운맛과 향신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먼저 한국 드라마와 한국 라면은 대륙의 경계를 넘었다는 이 기사는 요즘 인도에서는 한국 라면을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OTT 플랫폼에서든 소셜미디어에서 릴을 스크롤하든 한국 콘텐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인도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K-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였지만 지금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인도에서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히 한국 라면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기사는 한국 라면은 인도 대륙 전체에서 다양한 맛으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한국 라면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음식 배달 앱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음식 배달 매장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젠 네슬레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서 한국식 치킨과 한국식 라면을 출시했을 정도이고, 일본의 니신푸드도 인도에서 한국식 라면을 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번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리콜 철회 사건을 언급하면서 매운맛은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지만 사람마다 캡사이신이나 매운맛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 라면이 매워도 어떻게든 한국 라면을 먹고야 말겠다는 인도인들의 집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운 한국 라면을 안 맵게 먹는 방법까지 기사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 매체 와이어는 인도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매운 라면을 좋아하지만 종종 그들의 입맛에는 과하게 매울 때가 있다면서 한국 라면을 좀 덜 매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라면 스프를 좀 덜 넣는 것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라면 본연의 맛을 잃을까 두렵다면 라면에 치즈를 넣어서 덜 맵게 만들라고 조언했는데요. 하지만 치즈가 싫다면 레몬을 넣어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넣을 땐 땅콩을 함께 넣는 것도 좋고 타임과 같은 허브나 우유를 넣는 것도 기사는 권유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영양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한국 라면에 소세지나 치킨, 야채를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을 챌린지로 압도하고 있는 불닭볶음면에 가려져서 좀 덜 유명할 뿐 한국 라면을 풍부한 영양과 흥미로운 맛으로 즐기는 또 하나의 레시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요리 매체 테이스팅 테이블은 한국 라면에 스테이크를 넣으라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 아이디어가 나온 곳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한국의 짜파구리라는 요리가 등장하는데 한국 라면에 그 영화처럼 프리미엄 한우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토핑을 추가하면 완전한 식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라면마다 어울리는 토핑들이 따로 있죠. 어떤 라면에는 달걀이 정말 잘 어울리고 또 어떤 라면에는 떡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종류는 정말 한식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저는 라면에 참치와 만두를 넣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라면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라면은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추가 토핑으로 적합한 무수히 많은 음식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 말고도 다양한 한국식 면 요리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요리 매체 델리시는 한식 면 요리 중에 짬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짬뽕은 고전적인 한국식 매운 해물국수로서 한국식 치킨이나 떡볶이처럼 정말 완벽하고 깊은 매운맛이 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짬뽕은 원래 중국 푸젠성의 탕면이 일본 나가사키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먹는 매콤한 짬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짬뽕이 원래 매운맛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우리 면 요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 해서 불티나게 팔리는 면 요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랍 매체 걸프뉴스는 여름 무더위를 이 한국식 국수로 이겨내라면서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특별 한국 음식 워크숍에서 한국의 초계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식힐 맛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초계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이야기한 기사인데요. 기사는 한국에서는 여름 중 가장 더운 날을 복날이라고 부르는데, 이날의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한국인들은 상쾌한 초계국수를 즐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초로 양념하여 새콤하고 차가운 국물에 닭고기와 국수를 넣은 가볍고 풍미 있는 이 요리는 더운 날씨와 완벽히 어울린다 소개한 기사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초계국수와 한국식 배추 겉절이는 완벽한 조합이라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종교적 특성으로 인하여 닭고기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아랍권 나라들이기에 그 나라들에서는 닭 요리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엔 맛있는 닭 요리들이 실제로도 정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계국수의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은 또 다른 한국만의 풍미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스턴트 라면에 짬뽕과 초계국수까지 이제는 우리끼리만 몰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한식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보니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한류 중에서도 면 요리 한류라는 분야도 따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닭 2배 매운맛까지는 먹을 수 있게 된 덴마크,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